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도 또 경제 지표가 이렇게 좋게 나오다 보니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뭐 지난주에 고용 지표는 부진해서 네. 하루는 또 환호를 하다가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또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가 이렇게 소비자 물가지수의 급등으로 또 하락하는 양상이었는데 아시아도 사실 좋지 않았어요. 어제 앞서 말씀드린 TSMC 이슈 때문에. 글로벌 증시의 최근의 흔들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지금 이거 갖다가 무슨 뭐 밤사이 CPI 소비자 물가지수 때문이라고만 봐야 될 것인가? 뭐 이렇게 복합적이지 않은가? 그럼요. 또 예. 그리고 딱 이것 때문이라고 누군가가 설명할 수 있는가에도 의문이 들고요. 과연 또 경제적인 문제만일까? 세상 돌아가는 게 너무 어수선합니다. 네. 예, 지금 뭐 중동 지역 뉴스도 너무 오래 또 들어왔던 거고 늘 그러려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미국의 또 리더가 바뀌니까 또 저기가 시끌시끌해지고, 미국 사람들 지금 기름이 없어서 차를 못 몰 정도고, 주유소에 가면 뭐 5시간씩 대기하고 뭐 등등인데, 한번 이 1년의 흐름을 한번 보시죠. 지난주 방송의 연장선인데요. 5월 4일부터 다시 한번 복귀하겠습니다. 옐런 장관의 이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야 할지 모른다는 발언 있었죠. 네. 그때 미국 장이 빠졌고 그 다음에 바로 회복을 했는데요. 그 다음 날 5월 5일 날 미국 시간으로 그야말로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습니다. 연준 인사들이. 클라리다 부의장부터 해서 무슨 찰스 에반스나 에릭 로젠그렌, 로레타 메스터, 매파다, 비둘기패다 뭐 가릴 것도 없이 그렇게 나왔고, 연준 이사 이르기까지 전부 나왔습니다. 로젠그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베런스 기사에 보면은 작년에 팬데믹 초기에 뭐 코스트코, 월마트 문 열리자마자 미국 사람들 우 들어가서 화장지부터 막 사재기 하는 바람에 맞아요. 매대가 텅텅 비고 했던 그런, 네. 마치 그때와 같은 그런 현상으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잠깐만요. 연준 인사들이 주장한 바는 이렇게 요약됩니다.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경제 회복은 뭐 GDP가 빠르게 성장하고 실업률도 떨어지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은 억제되거나 아니면은 일시적일 것이다. 그리고 완화적인 정책 유지할 필요가 있다. 당분간 지속돼야 된다. 그야말로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준 관계자들. 그런 모습이었는데 바로 하루 후에는요. 이게 또 발표됐습니다. 네. 연준에 1년에 2번 발표되는 금융안정보고서 Financial Stability Report라 해서 이번에는 거의 뭐 80쪽 정도에 해당했는데, 목차 한번 보시죠. 목차에서 첫 번째가 Asset Valuation, 이런 걸 다루고 싶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borrowing 하는 거 얘기니까 결국 돈 빌리는 부채의 문제가 또 신경 쓰였고요. 세 번째는 레버리지입니다. 이 또한 부채의 문제죠. 그 다음에 펀딩 리스크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단기적인 리스크를 언급하네요. 파이낸스 시스템, 금융 시스템에 있어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박스라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림들, 뭐 자료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빨간색 칠 단어 보세요. 뭔가 자꾸 vulnerable하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예, 첫 문장에 보니까 asset valuation에서도 뭔가 취약함이 보이고, risk appetite, 지금 같은 위험 선호, 그리고 저금리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아래쪽에 또 이 취약성에는 글로벌 US 달러, 펀딩 마켓, 미국 달러를 갖다가 조달하는 시장에 있어서의 좀 취약성,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거 주도한 사람은 라일 브레이나드 이사예요. 지금 현재 연준 인사들 가운데서 유일한 민주당원입니다. 네. 아래쪽에는 지금 과거 폴 볼커 이래 그린스펀, 버냉키, 옐런, 그리고 지금의 파월에 이르기까지 역대 연준 의장인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로 봐서는 내년 2월에 파월, 옐런처럼 연임이 안 될 것 같아요. 다 이거 연임들 다 했고, 그린스펀은 몇 년을 했습니까? 18년 넘게 해먹은 걸로 아는데요. 자, 지적한 금융위기 요소, 결국은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 자산 가격 상승, 그리고 뭐 주식이나 가상화폐, 그리고 스펙, IPO 등 할 것 없이 시장 과열됐다. 차입 비중 높은, 빚 많은 데는 조심해라. 보험회사, 헤지펀드,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취약할 수밖에 없다. 당연하죠. 상업용 부동산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공실이 늘 수밖에 없고 뭐 이런저런 가게들이 자꾸 이제 그거 빠지는 거죠. 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5월 5일 날 연준 인사들은 그렇게 나왔는데, 그런데 아까 이 보면은 지금 여기서 4월 19일자 현재의 자료에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은근히 신경을 썼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주 방송을 네. 하고 뭔가 저도 조금 제 스스로가 이 진짜 전략 방송을 하고 나서 저 스스로도 만족스럽지가 못했는데 제가 댓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아, 어떤 네. 댓글이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서 제가 이렇게 또 혹시 빠뜨리고 있는 게 있는가 아니면 제가 이렇게 뭐 잘못하고 있는가를 좀 나름 체크하기 위해서 댓글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네. 데이비드 박이라는 분, 이 필명을 쓰시는 분께서 2013년이랑 지금이랑은 밸류에이션도 비교가 안 되고 지난주 방송은 제가 그거였어. 옐런 의장의 금리 좀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네. 그걸 하면서 뭐 평소 저의 성향과는 다르게 뭐 그래도 시장 오르지 않겠어요? 뭐 별일 있겠어요? 이러고 말았습니다. 예. 그래서 3일 별일은 없었는데 그 3일 별일 없었던 거 이상의 지금 충격이 그렇죠. 임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계속 읽어드리면은 상황도 많이 다른데 저렇게 단순 비교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월가는 이미 하방에 베팅하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 방점을 짓고 싶습니다. 네. 이분의 지적. 월가는 이미 하방에 베팅하는 것 같은데 이 하방 베팅도 이미 금융안정 보고서 같은 걸 보고 네. 하방 베팅 시작한 게 아니고 예. 벌써 하방 베팅 돼 있는 가운데에 월가의 연준의 저런 금융안정 보고서 같은 거는 그 친구들 지원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시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조금 더 읽겠습니다. 네. 그게 먹을 게 훨씬 많고 여태 하방 구실만 찾았는데 폭락 안 시킬 이유가 없을 듯. 실제 금리 인상 논의 여부와 관계없이 옐런 재무장관이 금리 인상이라는 말을 꺼낸 자체가 월가에는 하락의 구실로 작용할 듯. 무엇보다 나스닥이 못 오르면 주식 끝났다고 봐야 함. 이렇게 됐는데요. 네. 그분 마지막 말씀에 실제 기준금리를 추세적으로 올릴 시점에 주가는 이미 바닥지고 대세 상승 중일 듯. 자, 이분의 이 댓글에서 정말 상당한 어떤 시장에 대한 이해와 깊은 고민을 저는 읽을 수 있습니다. 실제 기준금리를 추세적으로 올릴 시점에서는 우리 생각에 연준이 금리 올릴 시점이면 주가 빠지겠네? 그렇죠. 가 보통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죠. 보통 예.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기준금리를 추세적으로 올릴 시점에 주가는 이미 바닥지고 대세 상승 중일 듯. 아마 저도 공감합니다. 아, 그럴 그래요? 것 같습니다. 동의를 하세요? 예. 지금 금리도 안 올렸지만 장 빠지는 거 보세요. 이진우 소장 이분은 그래도 평소에 리스크 관리 강조하시면서 잘 하시더니 꼭 결정적인 순간에 핀트를 못 맞추시네.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하고 핀트를 못 맞춘 것은 그날 옐런 의장의 그러한 금리가 좀 올라야 할 뜻이라는 그걸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장은 잘 오르고 있고 네. 당장 빠질 것 같지도 않은데 그날도 제가 방송에서 옐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는 차마 저도 하기 싫었습니다. 네. 작년 내내 그 V자 반등을 갖다가 계속 의심하면서 왔던 사람으로서는 그런 면이 있었는데 이분 댓글에서 아마 제가 좀 다 읽어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뭔가 좀 이렇게 잡을 만한 대목이 있었다고 보고요. 네. 과연 우리 이성조 대표님이나 또 이렇게 우리 김우식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과 다르게 저는 매번 결론 없이 이 진짜 전략을 마치는 게 죄송스러웠는데 이 슬라이드를 보고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분들의 명쾌한 어떤 시장 진단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필요하신 부분이 있고 그런 걸 하겠습니다만 저로서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과연 누가 시장을 두고 장담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뭔 얘기냐 하면은 5월 7일 날 말이죠. 네. 지난주 주말입니다. 네. 금요일. 지난주 주말 짐 크레이머가 이 매드머니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식시장은 can keep climbing.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왜? 연준이 우리의 친구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나 같으면 디즈니를 사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자막으로 잡히죠.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디즈니 한번 보시죠.
지금 이겁니다. 7일 날 이거고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현 상황입니다. 지금 이것도 새벽 한 2시쯤에 1.57%지 마감은 2% 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뭐 또 단기적인 이러다가 디즈니가 또 오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합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죠. 이렇게 뭐 천하에 매일 저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CNBC 채널에서 이렇게 와이셔츠 둥둥 걷고 나와서 늘 이 골든타임마다 지배하는 진 크레이머도 늘 맞는 건 아닙니다. 명쾌하기는 하지만 그런 상황이고 또 제 말씀이 곡해될라. 저도 김우식 대표님, 이승조 대표님 매일 본방은 못 보더라도 다시 보기로 그분들의 견해를 갖다 늘 캐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 지금 각 시간마다의 이거는 저로서는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입니다 보다는 어차피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시장 가운데서 이런저런 제가 준비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함께 고민하는 자료들이 의사결정에 투자 의사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도움이 그런 되죠. 마음입니다. 네. 예. 네, 지금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잠깐 나왔어요. 네네. 사실 간밤에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당히 큰 폭으로 오름세를 나와서 지금 시장에 어느 정도 충격을 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최근의 경기 회복에 대해서 또 긴축에 대한 우려가 당연히 또 나오기 때문에 이게 더 충격을 가중시킨 거였는데 네. 그보다 더 앞서서 발표됐던 것이 중국의 물가 아니겠습니까?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지수는 그래도 또 완만하게 올랐는데 생산자 물가지수가 큰 폭으로 올랐어요. 예. 중국이 뭐 지금은 예전보다는 많이 덜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뭐 여전히 세계의 공장 역할을 어느 정도 그렇죠. 하고 있는데 네. 이 생산자 물가지수가 오르면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빨리 넘어가면서 핵심만 말씀드리면은 PPI 생산자 물가지수 지난 4월달에 6.8% 이건 이제 전년비예요. 전년비로 6.8% 올랐습니다. 막대기가 쑥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 여기서 이거는 소비자 물가지수예요. 0.9%입니다. 네. 자,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 생산자 물가지수가 이만큼 올랐는데 6.8% 올랐는데 소비자 물가지수는 채 1%도 안 됐다는 얘기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중국 기업들이 뭐 국영기업 뭐 할 것 없이 소비자한테 이 가격 전가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네. 요즘 예를 들어서 철강 가격 오르는 거, 뭐 구리 가격 오르는 거, 기름값 오르는 거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중국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는 보니까 최근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것 같은데 생산자 물가 그런데 CPI는 못 오른다. 그만큼 기업들은 좀 쪼이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뭐 가격도 함부로 마음대로 못 올리는 나라 아닙니까? 저 나라는. 오케이. 자, 생산자 물가 지수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네. 크게 한번 보면은 이렇게 마이너스로 가는 경우가 있었죠. 마이너스로 가는 뭐 금융위기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2010년, 12년 이후에도 이렇게 있었습니다만 자, 작년에 그리고 팬데믹 때문에 이렇게 있었는데 과연 이제 이러한 PPI 하락세를 다시 재현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렇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왠지. 중국에서 과연 이렇게 생산자 물가지수가 막 전년 대비 하락하는 상황이 오겠는가. 소비자 물가지수도 뭐 이런 식으로 오고 있습니다. 자, 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미국을 한번 가보시죠. 미국요. 전년비도 있고 전월비도 있고 해서 막 그거 한데 전년 대비 작년 4월 대비 지난 4월에 4.2%나 올랐습니다. 쑥 올라옵니다. 쑥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막대기가. 네. 자,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 대비 전체적으로 크게 한번 보니까 네. 이런 상황인데요. 자, 옛날 70년대, 80년대 뭐 10%대 이렇게 하던 거에 비해서 자, 이렇게 왔습니다. 이 구간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2000년대, 특히 2010년 이후 이 무렵은 이제 중국이 본격적으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할 무렵입니다. 소위 말하는 디스인플레이션 시대죠. 네.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은 아니지만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억제되는 그런 시절인데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뭐 사회학적으로, 인류학적으로, 뭐 경제학적으로 설명이 될 겁니다. 중국의 등장. 그러니까 일단 싸죠. 네, 그렇죠. 뭐 아마존 효과 이해되시잖아요. 싸게 팔죠. 그죠?
뭐 저는 스마트폰 혁명 같은 것도 나름대로 이유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겠네요. 이 안에 다 들어가 버려요. 예. 이 안에 지도도 들어가고 이 안에 뭐 시계도 들어가고 카메라도 들어가고 캠코더도 들어가고 다 네. 들어가 버리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에 나름 규제도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럼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해 보자. 그래야 좀 기조적인 그 물가 지수를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른바 근원 CPI가 전월비 0.9%입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얼핏 이런 식으로 이런 페이스로 곱하기 12 해보세요. 어마무시한 그게 나오는 거죠. 상승률. 네. 예, 예, 그렇게 나오는 거고 전년 대비로 이렇게 높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걱정되는 거는 뭐다? 이게 오를까봐 걱정되는 거죠. 이제 미국 국채 시장 보십시오. 어제 확 올라갑니다. 맞아요. 확 올라가고 나스닥 5, 20, 60, 121선이 무너집니다. 121선이 무너지고 저 같으면은 아까 읽어드렸던 댓글에서도 그분이 의심했던 것처럼 저 같아도 월가의 큰 손이라면 저기는 여기서 더 땡기기보다는 밀고 싶습니다. 하방을 보면서. 예, 네. 그것이 시장을 완전히 무너뜨린다기보다는 그들에게 있어서 뭐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있고 또 정책 라인과 뭔가 접선 지점이 있는 그들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서는 하방 쪽으로 한번 밀고 하겠다는 그런 요즘 공매도 굉장히 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우도 보세요. 다우도 결국 어제 지금은 무슨 뭐 경기 민감주 이런 식의 흐름도 아닌 결국 장마판까지 이것도 지지 못하고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 보실까요? 리차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 어제 CPI 나오니까 네. 바로 얘기합니다. 자기는 노동시장이 더 걱정되지 인플레보다도 뭐 이래저래 해서 어쨌거나 연준 지금 정책 변경할 그거 없다 하는데 드러큰 밀러 잘 아실 텐데 여기가 또 대단한 얘기를 합니다. 뭐 이렇게 나와서 CNBC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하기 하루 전에 월스트저널에다가 다른 누구와 함께 공동 기고를 했는데 그 제목이 이거예요. 연준이 불장난하고 있다. Fed is playing 뭐 with fire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불장난 어떤 뜻일까요? 그 불장난은 시장이 번창하고 경제가 호황인데도 금리 낮게 유지하고 수조 달러 채권을 사겠다는 연준의 주장은 좀 장기적인 위험을 유발한다. 통화와 재정정책, 통화정책, 재정책이 경제 상황과 이렇게 어긋난 시기는 역사상 찾아볼 수 없다. 이게 이제 드러큰 밀러의 시각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결국 궁극적으로 미국 달러는 기축통화에서 지위 잃어버릴 것이다. 시장이 완전히 광기에 빠져 있다. 앵커가 물었던 것 같아요. 뭐 너 잘난 척 하는데 너 작년에 5월 달에 정치 과대평가 됐다고 했잖아. 이 얘기 해버리면 이제 저 올드보이들은 이제 꼬리 내리게 됩니다. 네. 예. 작년에는 V자 회복 가능하다고 생각 못했다. 작년에 틀렸으니까 너 금년에도 틀릴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자, 여기서 연준에 대한 불신에 제가 퀘스천 마크를 붙인 거는 이 드러큰 밀러조차도 연준을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연준이 결국 저런 안정 보고서를 낼 것이고 말은 저렇게 무슨 뭐 현 통화 정책이 그거 하고 오래 갈 거고 변화되면은 미리 알려줄게라고 하지만 네. 결국 뒤통수 때릴지 모른다는 거 다 아는 사람들이고 겪어본 사람들이고 숱하게 자 그런 식으로 그거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빠졌는가를 갖다가 일일이 저도 모를 뿐더러 지금 시장에 몸담고 계신 우리 투자자분들은 더더욱 당혹스러우실 텐데 네. 그냥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시장에 계실 때는 계속 의심하십시오.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고 이 시점에 왜 저런 지표가 나올까? 이런 것들을 계속 의심하십시오. 네. 시장에 그 누구도 내 주머니를, 내 계좌를 갖다가 불려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은 있지 않습니다. 내 계좌에 있는 돈을 빼가기 그렇죠. 위해서는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절대 코인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려고 저러는 거 아닙니다. 아까 경민앵커 오프닝에서 소개하셨다시피 네. 이렇게 손바닥 너무 무슨 뒤집듯이 진짜, 예. 손바닥 뒤집듯이 저러는 선수입니다. 그 골든타임에 어머니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어머니의 그 농담은 뭘까요? 어머니날 선물로 도지코인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일론 머스크의 어머니가 나 도지코인을 선물로 받고 싶지는 않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예. 꽁트였건 유머였건 네, 이런 상황입니다. 계속 의심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의 동향도 요즘에 변동성이 또 상방으로 나왔잖아요. 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예. 1120원대 올라섰는데 이 부분도 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예. 할까요? 사실 수출은 상당히 좋은데요. 간략하게 예. 하죠. 달러 인덱스 일단 보시죠. 돕니다. 돌고 이 선을 물고 내려왔던 거 소위 말해서 속임수일 수 있습니다. 제가 5월 첫째 방송에서 공매도를 앞두고 무슨 뭐 세리메이라는 이런 시장 격언이 회자되는 가운데 5월에는 온갖 페이크가 난무할 수 있고 그리고 헷갈리는 장이 이어질 거다 했는데 달러는 돕니다. 어제 그게 달러가 얼핏 생각하면 약세일 것 같은데 또 발표되고 있는 무역 적자, 재정 적자는 이거는 당연히 달러가 약세로 가야 되는 게 이론적이고 상식적인데 달러는 돕니다. 유로 달러 보세요. 10분 차트입니다. 한 1시간 반 전에 차트인데 처음에 CPI 나오니까요. CPI 발표되니까 유로가 약세로 갑니다. 달러가 강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선수들이 아니야 하면서 유로를 다시 사더라고요. 네. 그래봐야 30분 흐름인데 그러더니만 또 아니야 해서 결국 유로를 팝니다. 결국 달러가 강으로 갔어요. 예. 이걸 갖다 지금 달러 강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아까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달러 펀딩 마켓에 US 달러 펀딩 마켓에 있어서의 리스크 운운하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달러원 자, 이 상황입니다. 오늘 32원 이상에서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200일선 공방입니다. 한번 지켜보실 만하고 그리고 이건데요. 수출 증감률에서 수출 증가율만 보면은 어마무시한데 그렇죠. 이걸 보시죠. 작년 대비 올해 81.2%나 늘었습니다. 수출이. 네. 수입은 51.5%밖에 안 늘었어요. 그러나 지금 5월 달 현재 5월이 다 간 건 아니지만 현재 이 상황은 뭐죠? 수출보다 수입이 많습니다. 수출 증가는 좋은데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상황이에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수출 증가율 관련된 뭐 언제보다 뭐 얼마나 좋아졌고 이런 기사를 보실 때도 수출만 보지 마시고 수입도 보시고 그렇게 해서 항상 의심하면서 기사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모로 또 의미 있는 시간이었네요.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